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북한이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4발의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하고 이제 얘기 나누시면서 군사훈련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도발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사일을 이제 4발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쐈습니다. 어쨌든 이 미사일 자체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저도 아침에 처음 속보를 봤을 때는 이 발사 장소가 동창리란 말이죠. 예. 동창리는 작년 2월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ICBM을 쐈을 가능성도 있겠다. 김정은이 1월부터 ICBM 얘기를 했고 예. 북한 매체가 계속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동창리라면 ICBM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뒤에 보니까 4발을 쐈고 사거리가 약 1000km 정도 날아갔다. 예. 그래서 동해상 일본 EEZ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네. 현재로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는 이유는 일단 사거리가 1000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ICBM의 경우에는 10,000km를 날아가야 되는데 10,000km를 다 못 쏘더라도 최소한 3, 4천, 5천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예. 그렇게 보고요. 예. 또 실제 4발이 동시에 발사됐다고 하는 점도 일단 ICBM이 아닌 쪽으로 현재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과거에 없었던 신형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난번 2월 1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예.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군에서는 무수단 미사일일 가능성 또는 노동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 이런 언급들이 있었지만 예.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북극성 2형, 예. 다시 말하면 신형이다. 예.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개량을 해서 이 콜드론치 방식을 지상에서 쐈고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네. 신형 미사일이라 그랬는데 예. 따라서 이번에 발사한 4발의 미사일 중에 그런 신형 미사일이 포함됐을지 여부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시에 4발이 발사된 건 분명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동안 북한이 여러 발을 발사한 적은 있습니다. 예. 또 다종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4발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점은 이것은 무언가 틀림없이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것은 뒤에 또 의도에 대해서 또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은 여러 발을 시차를 두고 발사할 능력도 있지만 4발을 동시에 발사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 한꺼번에 쏠 수 있다. 한꺼번에 자기들이 이번에는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자기들이 마음을 먹으면은 방향을 바꿔서 네. 동서남, 북 어디든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미사일이 북한의 동창리에서 발사가 됐잖아요. 이 동창리에서 발사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일단 동창리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발사대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을 거기서 발사를 했고 예. 그동안 국제사회가 계속 주목을 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사전에 탐지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를 굉장히 현대화시켰어요. 네.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그것이 사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량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왜 북한이 이곳을 선택을 해서 발사를 했을까 예.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발사를 했으니까 만약에 북한이 이것을 미국을 향한 도전 행위라든지 또는 그런 의도였다면은 아니면 최근에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뭔가 북한이 과시하기 위한 네.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나중에 추가 예. 보인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구체적인 의도는 북한의 앞으로 향후 행보 예. 그걸 통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전략과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제 분석이신데요. 네. 2월 12일에 북극성 2형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미사일의 종류랄까요? 이게 또 밝혀진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사일의 기술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노동 미사일일 것이다. 아니면 스커드 2R이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아마 시청자들 중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예. 북한은 단거리 스커드 대략 한 1000km 이하 미사일을 우리가 보통 단거리로 분류를 하는데 예. 근데 ER이라고 하는 건 Extended Range 그래가지고 예. 사거리를 연장시킨 겁니다. 예. 스커드가 대략 한 300에서 500인데 예. 이 연장을 시키면 800에서 1000km가 되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통 노동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작년에 8발 쐈던 무수단 미사일이거든요. 예. 그 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 열병식 때 보여줬던 KN-08, KN-14 이것은 ICBM입니다. 다시 네. 말하면 장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미사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목표에 정확히 날려보낼 수 있는 예. 그런 유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장거리 미사일, 다시 말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고고도로 발사를 해서 정점에서 낙하하면서 빠른 속도와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상마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판단이고요. 예. 지금 이제 북한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거든요. 네. 작년에 이미 한 번 발사해서 비행 시험에 성공을 했고요. 그걸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신형 큰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 미사일은 우리의 예상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네. 그것이 지금 미국의 판단이고 미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속도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네, 어찌됐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우리 측 정보자산이 처음으로 탐지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측 정보자산의 그 능력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바로는 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 레이더 시스템에서 발견이 됐고요. 예. 또 우리 육군이 가지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린파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900km 정도까지 탐지가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 이지스함에 배치되어 있는 장착되어 있는 레이더는 최고 200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다. 대략 북한이 그동안 발사한 미사일의 탐지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레이더 시스템을 통해서 포착을 했는데 예. 북한은 우리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발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것 외에도 정찰 위성이라든지 예. 고고도 또 이 무인 정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증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게 되면 늘 따라붙는 이제 꼬리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왜 지금이어야 되는가? 왜 지금 발사를 했는가도 궁금합니다. 네. 물론 북한의 정확한 속내가 무엇인지 예.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오늘 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강력한 반발 예. 또 맞불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합 연습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연습이고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바대로 가장 큰 규모의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한미 연합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최근에는 북한이 한미 연합 연습이 개시되면서 총참모부 담화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런 연습을 좌시하지 않겠다. 네. 초강경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예. 한미가 그렇게 해도 결코 위축되지 않고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네 발을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어느 쪽으로 미군이 증원돼도 우리는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네. 부수적으로는 뭐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만은 결국 그것은 국제사회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도자는 건재하고 예. 우리 내부는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같이 있을 겁니다. 네, 뭐 결코 위축되지 않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빠른 시일 안에 ICBM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북한의 노림수는 결국 거기까지 가지는 거죠. 예. 지금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을 향해서 우리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예. 우리의 제재를 멈추고 네.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미국 평화협정회담에 나와라. 그것이 북한의 요구고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핵보유국 위대한 핵대국이다. 네. 이걸 이제 과시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금년 초에 그런 언급을 했고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됐을 때 예. 적절한 시점에 말씀하신 대로 ICBM이라든지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네. 이런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이 사드가 막아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마 우리 국민들이 사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예. 사드가 어떤 무기인지는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방어 무기이고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고도 40에서 1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거든요. 예. 오늘 발사된 미사일이 260km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260km에서 빠른 속도로 하강했을 때 최대 150km 상공에서 요격을 해서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예.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미사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오늘 황교안 총리께서 NSC 그 회의에서 얘기했듯이 사드 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예. 그만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그 높아진 위협 속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치의 속도를 더 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사드의 필요성, 이 급박성이 예. 지금 입증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각국의 반응을 좀 보면 일단 가까운 일본은 당연히 이제 반발을 심하게 하겠죠. 자기들 코앞에 떨어진 미사일이 3발이나 되니까요. 근데 이건 뭐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라 가지고 언급은 뭐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되는 게 최근에 중국과 북한이 오랜만에 만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입장도 상당히 난처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중국 대변인이 얘기한 걸 보면 뭐 이것도 좀 익숙한 내용이긴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각 측은 자제를 유지해야 되고 지역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속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요, 이 대목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정은이 어떻게 저렇게 2월 12일에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예. 국제사회가 그렇게 북한을 압박을 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위험한 네. 그런 대상으로 간주하고 예방적 선제 타격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배포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예. 저는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쏘고 또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살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 리길성을 불러서 다독이고 왕이 외교부장이 나란히 서서 우위를 과시하고 자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도발을 해도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버티고 있는 한 국제사회가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것이고 예. 그렇다면 그 책임은 중국에게 있다. 예. 다시 말하면 중국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 한국, 일본과는 상당히 온도차가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했다 하는 정도고 네.
그리고 양비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미사일을 이렇게 쏘는 것은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서 한미 연합 연습을 하는 건 쏘는 거 아니야. 예. 잘못은 한미에도 있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김정은은 앞으로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네.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나무라고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예. 행동을 하고 있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가 오늘의 이런 상황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예. 이 상황이 바로잡아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뉴욕타임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보도가 나와서 이 내용 끝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반도 전술핵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쎄 오늘 보도가 정말 예.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전술핵 배치는 전혀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취했는데 결국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주 폭넓은 그런 이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어떤 방법으로도 김정은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어려웠다. 또 북한의 도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그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전술핵 재배치는 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는 것을 끝내 거부한다면 예. 결국은 전술핵 무기를 같이 갖다 놓고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도 유용한 그런 방안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도발 관련해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